이렇게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이 국빈 만찬 이 행사는 청와대에서 개최되지만 그 외교부 그 정상 외교의 의전을 담당하는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네. 주무부서가 되겠죠. 네. 다른 부서 뭐 그런 뭐 이게 네. 같이 참여한다든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행사 준비, 실무적인 준비는 다 이제 외교부 의전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단히 한번 또 정리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참석 규모, 또 형식, 오찬이냐 만찬이냐. 그다음에 이제 메뉴가 정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석 배치가 이제 또 큰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테이블마다 손님의 자리를 나타내는 이제 플레이스 카드라고 해서 일종의 명패죠. 그런 또 명패를 만들어야 되겠고, 국빈 만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명 정도의 규모니까 그 원탁 테이블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찬장에 입장을 했을 때 자기 테이블이 어느 테이블인지를 금방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 Your Seat 카드라고 해서 이제 입장을 할 때 청와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테이블 번호가 적힌 그런 카드를 줍니다. 거기 14번이라고 하면은 만찬장에서 14번 테이블로 가면은 바로 그 테이블에 자기 플레이스 카드가 있는 게 자기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타 참석자들이 신속하게 편하게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이제 Your Seat 카드, 플레이스 카드 또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빈 만찬인 경우에는 공연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짤 것인가. 뭐 외교부 의전실 단독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요. 또 관련된 부처의 부서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의 관련 부서와 또 함께 그런 또 우리 만찬 공연 프로그램을 또 작성하는 게 또 마지막으로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좌석 배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Your Seat 카드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귀하의 테이블은 몇 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찬장에 들어가면은 테이블 위에 번호표가 쭉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급 번호를 테이블의 번호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제 헤드 테이블이라고 이제 정상들이 앉는 테이블이 있고,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하겠지만은 되게 어떻게 정합니까? 그 테이블 이제 우리 그 의전 서열이라는 점에서 좌석 배치라는 점에서 테이블마다 이제 어떤 서열이 또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열을 반영해서 테이블 번호를 매길 경우에는 좀 이제 뒤쪽에 있는 테이블에 참석하는 사람은 좀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 부여는 또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가장 끝줄에 있는 테이블에다 뭐 1번, 2번, 3번을 매긴다든가 그래서 그 번호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물론 누구나 자신의 의전 서열은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 곳 테이블에 앉는 것에 대해서 뭐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번호도 이렇게 좀 끝번호면은 테이블 번호가 조금 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좀 불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도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또 번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도 보면은 그 순서라든가 서열을 표시하는 것 같은 그 번호나 알파벳 뭐 그거보다는 꽃 이름을 적어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테이블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또 방법도 있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빈 만찬하면 이제 공연이 있는데요. 공연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국악이 주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연은 구성이 어떻게? 공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머리를 아주 짜야 하는 그런 한 20분 정도 하지요? 한 20분, 30분인데요. 뭐 크게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우리의 전통 문화, 또 우리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든가 또 상대방 국가를 뭐 칭송한다든가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범주는 양국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음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범주에는 그 국빈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를 또 연주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악가가 국빈이 좋아하는 또 그런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이런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뭐 국악도 들어가고 양악도 들어가고 한 가지 이제 또 고려할 점은 그 이
레파토리가 바뀔 때마다 네. 무대를 많이 이렇게 좀 이 수정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거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두 정상 네 분이 보고 있는데 네. 뭐 연극처럼 한 막이 끝나고 또 다음 막으로 이어질 때까지 뭐 소품을 네. 바꾼다든가 네.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늘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네. 그러한 그 바뀔 때마다 예, 움직임을 예, 최소화하는 네. 그런 또 고려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네. 있습니다. 예. 정상 간에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연회, 그 식탁을 놓고 음식을 놓고 네.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런 만찬 이외에도 뭐 만들 수 있는 거죠? 조찬이나 뭐 네, 어떤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만찬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네. 예, 그런 서양 개념으로 이제 만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정상 외교에서는 만찬이 아주 큰 의미를 이제 지니는 것이 네. 그 좀 더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깊어지고 예. 양국 관계 분위기가 더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못다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던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두 정상이 어떤 자기 뭐 취미도 이야기한다든가 그럼으로써 두 정상 간의 어떤 이제 화학적인 이제 뭐 반응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찬을 하고 나서 또 오찬이라든가 조찬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고 접수국 정상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이제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식의 만찬도 하고 예. 또 그 외에 식사를 또 한두 번 더 하신다. 그러면 그건 그만큼 분위기가 아주 좋고 또 접수국 정상이 최대한의 그런 성의를 지금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교적인 그런 모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사교 행사를 좀 더 품위 있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식탁에서 어떠한 예절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또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사님 우리 자석 네. 배치 네.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만은 네. 자석 배치하면 기본 원칙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기를 네. 한다면은 네. 좌석 배치는 그 주최자 그리고 이제 주빈, 주최자가 주빈을 이제 건너편에 또 두기도 하고 또 바로 옆에 이제 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최자와 주빈에 가까울수록 이제 상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상석. 네. 그래서 우좌 이런 네, 원칙을 가지고 이제 좌석을 배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또 부수적인 거는 문과 쪽에는 이제 손님을 또 앉히지 않겠고요. 네. 또 그 공간에서 좀 이 좋은 뭐 경치를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있다고 예, 하면은 당연히 또 그 자리에 이제 손님을 또 예. 모시고 뭐 그런 또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좌석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테이블 모양이 이제 그 원형이냐 네네. 또 이제 네. 사각형, 네. 장방형이냐 네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테이블을 놓는 그게 다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장방형으로 놓게 되면 잠깐 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장방형에 이제 8명을 앉힐 경우에는 예. 여기 이제 주최 예. 측이 앉고 여기 이제 주빈이 앉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1번, 예. 2번, 뭐 3번, 예. 그리고 4번. 또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니까 예. 5, 예. 6번 이렇게 이제 앉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5번과 6번에 앉은 사람은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가장 끝자리에 앉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탁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여기가 주최 측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손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번, 2번, 예. 또 뭐 3번, 예. 여기 3번, 4번, 예. 5번, 6번 하게 되면은 예. 5번, 6번도 원탁에서는 네네. 좀 이렇게 내가 좀 동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방형 테이블을 놓고 좌석 배치를 해봤는데 5번과 6번에 앉은 사람이 이 서열상으로는 여기 앉았지만은 네. 이 손님도
좀 상당한 어떤 뭐 직급이라든가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네.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경우는 네. 바로 테이블을 이제 원탁으로 바꿔서 네, 네. 원탁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가상자리라는 끝자리라는 느낌을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갖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 탁자의 모양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장방형 경우에도 이제 그 손님들이 끝에 앉는다는 그런 느낌을 들지 않게 하려면 네네. 예. 주최자가 이 양쪽 네, 사이드에 앉는 그렇습니다. 방법도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방형에서 예. 손님이 여기에 앉게 되는 경우에는 좀 서운해하거나 네. 좀 이렇게 불쾌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주최 측과 여기에 이렇게 그 손님이 앉게 되면은 네. 참석자들이 이 가로변에 앉을 경우에는 네. 끝자리라는 느낌을 좀 아무래도 덜 갖게 되겠고 네. 이제 이 의전 서열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앉은 손님이 가장 이제 좀 낮은 서열이 되겠는데요. 그러겠죠. 이 두 사람은 전혀 자기들이 무슨 좀 끝자리에 앉았다는 느낌을 가질 네. 여지가 예, 그만큼 예, 이제 줄어드는 예,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테이블 탁자를 뭐 장방형을 쓸 것인가 원탁을 쓸 것인가도 좌석 배치를 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최자와 이 주빈, 네. 이 손님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마주보고 하게 되면 네네. 그렇게 대화를 좀 네, 긴밀히 하고 그렇죠. 싶다 할 네, 때는 약간 그렇죠. 좀 그게 네, 또 그렇습니다. 불리할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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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나란히 또 이게 네. 앉는 경우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빈을 건너편에 두거나 네.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은 네. 아무래도 대화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는 거의 대화를 또 이제 못하게 못하는 되는 경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최 측과 호스트와 주빈과의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네. 관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가 이제 호스트가 되겠고 네. 바로 옆에 예. 이 자리에 이제 손님을 앉히고 이 멀리 갈수록 네. 낮은 의전 서열의 사람을 앉히는 그런 좌석 배치를 그렇게 이제 되죠.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네. 청와대에서 그 개최되는 국빈 만찬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그 원형의 네. 테이블에 나란히 앉으시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청와대 이제 국빈 만찬은 이제 우리가 헤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네. 장방형 테이블에 우리 대통령 네 분과 이제 예. 국빈 네 분과 또 양측의 이제 고위 인사들이 이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예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네네 뭐 그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원탁들이 예.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놓아지고 말이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의전 서열이라는 점에서는 네. 이 테이블이 이제 가운데기 때문에 가운데 1번이 되겠고요. 1번이죠. 여기가 이제 우측이니까 예. 여기가 이제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뭐 3번, 예. 4번, 예. 5번, 예. 6번, 7번, 8번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저기 서열을 매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열에서는 1번까지 다 안 치고 네. 그 다음 의전 서열을 2번으로 보내는 그런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네. 되게 이제 요 한 테이블에 10명이 앉을 경우에 30명은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좌석 각 배치를 하고요. 테이블별로 네. 그 주체 개념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이제 네, 그 네. 어떻게 보면 네. 주최 측의 인사가 네. 앉게 되겠죠. 네네. 바로 그래서 요 각 테이블에서는 가장 상석이 어딘가 하면은 헤드 테이블과 마주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주보는 자리가. 예. 그러니까 2번 테이블, 1번, 3번 테이블에서 다른 예.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그 테이블의 가장 상석은 바로 헤드 테이블과 마주보는 네네. 거기 앉았을 때 우리 대통령 네 분과 국빈 네 분을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리가 이제 상석이 되겠고요. 예. 그럼 그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예. 그 테이블에서 가장 이제 의전 서열이 이제 낮은 사람이 이제 앉는 것이죠. 식사를 바로 할 때 되게 헤드 뒤통수가 좀 테이블을- 따갑거든요. 네, 헤드 테이블을 이제 네. 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네네. 위치가 이제 각 네. 테이블에서는 가장 이제 말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테이블에 보면은 우리 쪽, 그러니까 주최 측의 인사 중에서 네. 그
의전서열, 어떻게 보면 네네,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분. 네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으신 분 네네, 빼고 네네, 높은 분이 앉으시고 네네, 바로 그 다음 분이 또 1번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네네. 2번 테이블에 그 네, 다음 분이 그렇습니다. 앉으시고 네네, 예. 그러면서 또 네. 그 손님 쪽에서도 네. 그런 순서에 맞춰서 또 이게 네네, 배치를 네네.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뭔가 좀 어떤 대화의 공감대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또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 이 3번 테이블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부처의 이제 관리들이 네. 이제 앉게 되면은 이 방문국의 이제 수행원 중에서도 경제통상 분야에 온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예. 이제 앉혀서 네. 예. 만찬 중에 서로 이렇게 공감 어떤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이제 있는 경우가 더 대화가 좀 더 이렇게 그 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를 이렇게 앉혀놓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화에 그런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고려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좌석 배치를 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 명단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서도 뭐 차별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게 순서는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이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기준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대개 보면 이제 공직자인 경우에는 공직의 네. 순서가 될 수 있을 네네,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인이라면 경제인 공직은 갖지 않았지만 네. 경제인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또 네네, 이제 그 예. 예우를 해줘야 되지만 예. 만약에 여성이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네. 그 직책에 맞는 네, 그렇습니다. 남녀에 관계없이 네네. 뭐 그런 기준이 있다고 네네. 제가 이제 알고 네네.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지금 그런 네. 순서는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손님끼리는 이제 의전서에 이제 명백히 뭐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공무원으로 있는 분과 또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분을 두 사람을 놓고 네. 누가 더 의전서율이 높느냐 정한다는 네, 건 예.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좌석 배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예술,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우리 사회 기준으로는 뭐 이제 연령이라든가 또 어떤 직급이라든가 네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은 좀 우대를 하는 또 네네. 그런 또 좌석 배치의 큰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이 좌석 배치를 담당한 직원은 하나의 작품을 내가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네네. 좌석 배치에 임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점이 좀 덜하겠지만은 장방형 테이블에 이제 좌석을 배치하다 보면 그 여성 같은 경우 네네. 또는 아까 말씀하신 네. 연장자 같은 경우에 네네. 네. 어떻게 그 직급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네. 순서에서 뭐 끝에 앉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네. 잠깐 그런 면에서 좀 뭐 배려하는 그런 게 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끝자리에는 여성은 이제 앉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의전 서열로 이제 배치를 했는데 네. 여성이 이제 맨 끝자리라고 하면은 여성은 바로 그 다음 네. 안쪽으로 이제 자리를 바꿔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남성이 자기의 직급에 비해서 좀 끝자리로 가더라도 네. 그건 뭐 보편적으로 다 여성을 끝자리에 앉히지 않는다는 네네. 큰 원칙을 누구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불만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고요. 예. 그 일단 의전 서열대로 일단은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반법 위에 특별법이 더 우선하는 식으로 네네. 그런 또 특별히 고려해야 될 점들을 갖고 한번 또 네. 들여다보고 예. 그렇게 이제 좌석 배치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부부 동반이라든가 또 이제 남녀가 이제 거의 동수에 가까우면 좋지만은 네네. 그 남녀가 같이 초대되는 그런 식탁의 좌석 배치의 경우 네. 되게 이제 남녀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고루 네. 배치하는 게 좋을 네네. 것이고 네. 부부가 이제 참여하는 부부가 네네. 부부 동반의 행사 네.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대충 보면 아이 편하게 그냥 부부가 따라 앉지 네네. 그렇게 예. 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네네. 있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서로 섞인다는 개념에서 네네. 이제 예. 또 서열 순서대로 예, 자리 예, 배치는 예, 경우에 예. 부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예. 배치 같은 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서양의 에티켓이라는 점에서는 그 여성을 이렇게 붙어 앉게 하는 좌석 배치는 뭐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 남녀로 이렇게 이제 좌석 배치를 하게 되겠고요. 네, 뭐 부부는 이렇게 좀 또 떨어지게 되는 거는 이 테이블의 모양에 따라 또 네, 달라지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의 좌석 배치라는 것은 서로 평소에 모르던 사람끼리 가능하면 이제 많은 대화를 이제 할 수 있게 그런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여성 옆에 바로 여성이 앉는다는 것은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여성 남성 또 여성 남성 그렇게 이제 배치하는 것이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 남녀 동수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성이 둘이 나란히 앉게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 초청 단계부터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좌석 배치를 하죠. 근데 참석 대상자가 이제 만약에 초대를 했는데 사이가 안 좋다든가 또는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이제 골고루 섞어서 배치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언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저쪽은 영어밖에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치하는 그런 경우. 어떤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떼어놓고 그런 우리가 또 이게 또 그렇습니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좌석 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든가 요인이 뭐 아주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외교 어떤 만찬의 경우에 간혹 이제 전화로 이렇게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만찬에 나 말고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고 이제 알려주면은 누구누구 옆에는 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는 누구누구랑 좀 가능하면 멀리 떨어진 자리를 앉혀달라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반대의 경우, 나를 꼭 누구 옆에 좀 앉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경우는 뭐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뭐 좀 교분을 쌓고 싶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주최 측에 대해 나를 좀 여기에 앉혀달라. 나를 그 사람 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 그런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결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이 연회에 참석한 모든 분이 다 만족하고 또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가야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목표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가 돼야지 않습니까? 대화가. 근데 언어 문제가 있겠고요.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 뭐 전혀 배경이 다르다든가 또 통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만찬 내내 전혀 대화를 못 했다든가.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은 주최 측을 상당히 원망하겠죠. 왜 이렇게 이런 좌석 배치를 해서 만찬 중에 나는 전혀 대화도 못 하고 또 대화를 몇 번 해봤는데 전혀 다른 분야가 돼서 그래서 그런 의전 서열과 또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창의적인 좌석 배치가 다 있나 하고 그런 경우 이제 끝나고 참석자들이 주최 측에 이렇게 귀에말로 오늘 좌석 배치는 정말 뭐 환상적이었다. 어떻게 이런 좌석 배치를 했느냐 하고 참 고맙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나의 이제 하나의 그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비즈니스의 그 하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만 이제 서로 뭐 1대1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덧붙여서 몇 사람을 더 초대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그 손님 중 한 사람이 그 주빈에 너무 가깝게 또는 주빈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본인이만 말을 해가지고 이 초청하는 주최 측에 의도와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도 또 이제 초청자를 선정할 때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죠.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든가 그런 뭐 사람도 또 이제 그 어떤 뭐 임지에서는 되게 이렇게 어떤 그런 평판이라든가 누구 하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또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좌석 배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예술가의 그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복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초청장에 이제 아예 딱 네. 적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네. 어떤 행사에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지를 네. 영어로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뭐 이 의전 포함해서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죠. 정석을 알고 또 예. 나름대로 융통성을 갖는 거랑 정석을 모르고 또 융통성을 갖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